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어릴 적 반장선거 할 때 기억나세요? 칠판에 후보 이름 적어놓고 투표용지 나올 때마다 발을 정자로 숫자를 표시했었죠. 그런데 문득 어제 저희 안쪽 깊은 곳에서 그 주제가 거품처럼 떠올랐습니다. 발을 정. 발을 정이 바르다는 거지 뭐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주제가 떠오른다는 건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가 분명하고 명료하게 있다는 거라고 보았습니다. 문자도 살아있거든요. 또 그게 문자 인문학이 할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짐작이 가시죠? 자,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문자 인문학을 이 문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초대해 보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정의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 단어의 경우는 좀 사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의라는 말. 왜냐하면 의라는 단어가 가진 폭력성 때문인데요. 원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지키는 그것이 의입니다. 옳은 것을, 좋은 것을, 유익한 걸 지키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자칫하면 그 옳다는 미명하에 다른 존재의 존엄성을 짓밟기도 하는 게 의의 위험성이거든요. 그래서 깡패들이 의리니 뭐니 이 소중한 말을 함부로 써먹죠. 의에는 리를 잘 붙입니다. 옳다는 것은 언제나 이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보편타당한 이치, 절대분변의 이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나 사랑 애자에는 리 안 붙입니다. 애리 그러지 않죠? 어지린자에도 리자 안 붙여요. 인리 이런 말 없죠? 그렇지만 의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리가 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이치여야 할까요? 바른 이치죠. 바른 이치. 사람은 바라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은 바라야 되죠. 그래서 사람의 인자는 이 한글로 쓸 때 내려긋기. 이것이 바로 똑바로 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직립인간이라는 것은 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도, 의식도 똑바로 서야 돼요. 쓰러지면 생산율이 떨어지고 주변에 피해가 갑니다. 조화가 깨지죠. 그래서 바른 이치, 그런 사유 끝에 나온 단어가 정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사유의 벽을 넘어서야겠죠. 정, 그 바를 정,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타임입니다. 타임, 숨 쉴 타임. 깊이 숨 쉬어볼까요? 네, 여기는 숨 쉬는 문자 인문학입니다. 이제 문자 인문학의 두 번째 관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언제나 이 길은 설레죠. 옛 문자, 고대 문자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구글이 더 좋아요. 서예자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 블로그가 뜰 겁니다. 거기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네요. 고대에는 이런 형상이었습니다. 재밌죠? 위에 동그라미 같아 보이는 그 네모 같아 보이는 그건 뭘까요? 영어로 치면 그것은 it or that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냥 목표지, 그거, 그런 것이죠. 그게 특별히 무엇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세 발자국처럼 생긴 것은 원래 발족자입니다. 발자국 모양이에요. 세 발자국, 사슴 발자국 그런 거 보고 이제 문자가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죠. 녹도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원래 그 발자국은 발족자이고 간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간다. 그래서 이 정자는, 바를 정자는 목표지에 간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표지에 이르려면 가장 빠른 게 바른 겁니다. 이해 가시죠? 빠른 게 바른 겁니다. 그것은 직선이기도 하고요. 어제 순천까지 제가 KTX를 처음 타봤어요. 어제 그저께. 와, 진짜 빠르대요. 그리고 직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더 빠르겠죠. 우리 생에도 수많은 목표지가 있겠죠. 여러분의 목표지, 제 목표지, 또 지금 목표, 나중 목표, 어릴 때 목표. 서울을 갈 땐 서울이 목표지고
퇴근해서 집에 갈 땐 집이 목표지죠. 잠이 들 땐 꿈나라가 목표지인가요? 그리고 나아가서 또 합격이 목표지일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결혼이나 뭐 사랑, 등남, 뭐 등녀, 승진, 부자, 로또 뭐 이런 것 등등이 목표지일 수 있겠죠. 당신의 목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일의 소소한 목표지 말고 우리 인생 전체에서의 최종 목표지는 무엇이고 어디일까요? 아마도 저랑 같으실 겁니다. 맞죠? 당신이 어떤 표현을 쓸지 모르나 결론은 같은 곳일 거라 생각됩니다. 천국, 하버나, 극락, 상승, 니르바나, 신성, 통일장, 대자유, 성불, 존재의 완성, 뭐 등등등 비슷한 말들 많겠죠? 그거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그건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 존재의 고향 말입니다. 고향을 떠나 더 위대한 고향을 창조하고 있는 우리의 꿈. 모두 거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의 꿈은 그것이지만 누구나 성공적으로 그 근원에 이르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가 아니니까요. 어떤 당신은 다 필요 없고 돈이 최우선일 겁니다. 그렇죠? 어떤 당신은 예쁜 여자면 모든 게 용서되지 하면서 흐물흐물 녹죠. 또 어떤 당신은 맛있는 음식, 특히 소고기거나 향기로운 술이 있으면 오케이죠 그냥. 또 어떤 고매한 사람도 자기 칭찬이나 인정 앞에서는 아예 사르르 놓는 듯 해버리기도 합니다. 인정받는 게 그 사람의 목표였는지도 모르죠. 물론 최종 목표는 아닐지라도요. 그런 수많은 중도의 목표들이 최종의 목표를 가리는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승들은 그걸 잊지 말라고 늘 발을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중에 텐트를 치고 놀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가려던 목표를 잊어버려요. 그냥 거기가 고향인 줄 압니다. 태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죽치고 살아요, 영원히. 지금 여기 지구에서의 육체의 삶이 딱 그런 의미죠. 여기서 설정된 그 세팅,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아빠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선생님이고 이런 껍데기들은 자꾸 그걸 입고 또 두르고 하다 보니 이제는 본체가 보이지도 않을 지경입니다. 발을정은 빨리 가는 길입니다. 한눈 팔지 않는 길입니다. 둘레둘레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머물러서 딴살림 차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비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마비되지 말아야 하죠. 깨어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삶 속에서 수많은 환상과 신기루가 우리 오감을 통해 파고들어와 우리를 마비시키죠. 마비의 결과 습이 됩니다. 즉 인이 박혀요. 중독되듯이. 그러면 마비 증상이 일상이 되고 맙니다. 아무렇지 않아서요. 다 그런 거지 뭐가 되는 것이죠. 또 주변이 대부분 그러니까 정당화가 되죠. 그것은 생명성을 천천히 상실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는 생명성을 생산하는 기능이 점점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집에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고 막히고 버퍼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몇 번 고쳐보려고 하다가 결국 폐기 처분하겠죠? 그것처럼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깨어있지 않으려는 존재, 더 이상 생명이 아니려는 존재는 폐기 처분합니다. 생명이 뭐죠? 명을 생하는 존재를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더 이상 생산 안 하려고 해요. 계속 태엽하고 그런 사보타지하고 있는 생명성은 결국은 폐기 처분합니다. 이것을 회멸이라고 합니다. 회멸. 깡그리 사라지는 겁니다. 존재를 분해해서 에너지로 환원시켜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슬픈 일이죠. 이 우주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육체의 죽음? 그건 비할 수도 없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채로운 시련과 시험이 적절하게 배치된 지구 삶입니다. 여기는 놀라울 정도로 버라이어티한 게임 속 세상이죠. 여기서 우리가 작심 한번 제대로 하면 곧바로 쭉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개 들어 하늘을 보세요. 아니, 경추 6개로 이어진 그 고개 말고요. 각성의 고개를 들어서 마음의 눈을 뜨고 보세요. 그 알림의 고개를 넘어 보세요. 바르고 빠른 길, 정도가 보이지 않습니까?